저처럼 스스로 결론 내어 세상과 단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 용기 내어 발 디디드시라고. 어둡지만 어느 길 하나쯤은 내 발 닿는 곳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따끈한 후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회생파산연구소랑 같은 명칭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의뢰인들이 소중한 후기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이런 후기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파산 면책이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제가 이렇게 후기를 이제 읽어드리는데, 감동적인 사연이 들어와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이었습니다. 이재훈 대리님이 사건을 담당해 주셨고, 파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지는 않으셨고 40대 이제 여성분이신데 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을까 해서 마음을 많이 졸이셨고, 다행히 이제 결과는 좀 좋게 나왔고요. 2023년 8월 올해 여름에 신청을 해서 11월 27일 3개월 10일 이렇게 걸렸네요. 그래서 파산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요즘 특히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수도권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빨리 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후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런 저도 파산 면책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안녕하세요. 카페에 가입 후 처음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각기 다른 사연으로 오게 되셨겠죠. 저 또한 이야기 보따리 10개쯤 가지고 온 사람 1입니다. 몇 개월 전 우연히 보게 된 이서영 변호사님의 유튜브로 미처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순간의 감정으로 상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음날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죠. 이태양 과장님이셨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신청해놓았던 상담을 하게 되면서 서두 없이 주저리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파산을 하기엔 대외적으로 어린 나이에 속하더라고요. 43세라는 나이가 사회에선 어리지 않지만 파산으로 대입해보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전 솔직히 상담 전화를 받기 전엔 파산은 어렵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으니 솔직한 상황을 모두 진실이 말씀드렸습니다. 앞뒤가 엉망이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가물한 일을 말씀드리면서 서투르디 서툰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이태양 과장님의 첫 통화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쪽에 속하고 여기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파산에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태양 과장님은 저희 상황에 파산이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파산 면책을 향해 가보자 하여 짧으면 짧은, 길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신 이태양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찾아간 수원의 A파트 사무실. 개인적인 성격이 약간의 의심병이 있어서 사무실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는, 보내는 서류가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1차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이재훈 대리님과 얘기를 나눴었지요. 이재훈 대리님 역시 이태양 과장님 못지않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하는 저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 주셨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파산 면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나이일 32살쯤부터 우울증이 온 저는 무기력증과 심한 우울감, 그리고 현실 회피성, 대인기피증 등등 안 좋은 것은 죄다 왔었네요. 희망차게 시작은 했었지만 10년 전쯤부터의 채무를 기억해내려니 여간 막막한 게 아니었습니다. A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치면 채권이 매각되어 F사쯤으로 변해 있다 보니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시 우울감이 온 거죠. 우울감이 온 중에 다치기까지 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보통 의뢰를 하고 2, 3주면 사건 접수하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래저래 시간을 끌게 되면서 이재훈 대리님 속을 좀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이렇게 면책 결정을 받는 날이 오게 되네요. 이서영 변호사님은 한 분이시라 저란 인간 1을 모르실 수도 있었으나, 이재훈 대리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이렇게 사회 구성원 1로 도듬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다 보낸 후 드디어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 접수 또한 바로 된 건 아니더라고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법원, 이 사람은 젊은데 파산이 왜 필요한가? 그 물음에
이서영 변호사님이 열심히 변호해 주셔서 드디어 사건 접수가 된 것이었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 담당 변호사님이 있다는 것은 심적으로 너무 듬직합니다. 어찌되었건 제 편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앞에서 굳건히 있다는 것이니까요. 사건 접수 후 파산 선고 받으러 법원도 가고 파산 관제인과의 면담도 하고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나이가 젊은데 어쩌고 저쩌고 법원 가서 보시지 않았냐며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파산을 하러 오는 거다 라는 등등의 말씀 말입니다. 관제인과의 면담 전에 이재훈 대리님께 전화해서 열심히 마음 강화 랩업도 하고 계속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괜찮을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다. 담담히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하시면 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파산 선고 관제인 면담이 좀 빨리 잡혔어요. 그래서 더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관제인 면담 후 시간이 흐르고 채권자 집회로 법원을 가게 되었었죠. 채권자 집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법원 가서 3분도 안 되어 나왔었죠. 그리고 3, 4일 지나 면책 결정 공고가 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회구성원 예비 1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면책 확정이 2주 정도 남고 압류된 통장도 풀어야 하고 이것저것 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 예비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네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막 기분이 구름 위로 붕뜬 좋은 기분도 아닙니다. 그냥 얼떨떨합니다. 그 새벽에 이서영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지 않았더라면, 상담 전화가 딱딱했더라면, 이재훈 대리님이 날 포기했더라면 무슨 한 편의 드라마 각본처럼 흘러갔습니다. 결국은 해피엔딩 마무리입니다. 면책을 마치며 망설이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 한 가닥이 있다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좁디 좁은 내 세상에서도 구석 어디쯤엔 내 편 하나쯤은 있다고. 상담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처럼 스스로 결론 내어 세상과 단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 용기 내어 발 디디듯이라고. 어둡지만 어느 길 하나쯤은 내 발 닿는 곳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유튜브를 시작해주신 이서영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파산에 대해 검색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리즘이 변호사님을 향하게 했네요. 이서영 변호사님 유튜브 이후에 이곳저곳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동하질 않더라고요. 첫 알고리즘이 변호사님이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첫 상담해주신 이태한 과장님, 이름처럼 햇살 가득한 분이십니다. 앞날에 햇살 가득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드려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담당자 이재훈 대리님, 일단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너무 커서 대리님 생각만 하면 미안한 마음만 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시고 늘 힘이 되는 이야기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대리님의 흘러가는 담당 인간 1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대리님은 잊지 못할 사람 1이십니다. 면책 결정받기 전에 통화가 기억나네요. 제가 면책 안 나오면 어떡하죠? 했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대리님이 법원으로 달려가 주시겠다는 그 말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저같이 속 썩이는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또 생긴다면 지금처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길었던 여정 중에 대리님이 LED 불을 환히 켜주셔서 무사히 걸어왔어요. 앞날에 늘 행복함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끝맺음을 해주셨네요. 이분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의뢰인분들 중에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내가 많이 불안한 감을 표출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면책 전에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내가 진짜 될까? 뭔가 서류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런 불안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좀 어리신 축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반드시 핵심 요건은 아니다. 저희는 20대도 파산을 시켜봤고 30대, 40대, 50대 다 파산시켜봤거든요. 파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꼭 나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단지 그 사유 하나만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영상을 쭉 보시면은 대부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짧은 시간에 비교적 좋은 결과를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두 발에 묶인 짐을 좀 더시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한 발 내디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 드려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도 이제 개인회생이 되냐, 나 같은 사람도 개인 파산이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결단 내리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뭐 안 되는 분들한테 괜히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희망 고문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좀 진단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